자, 추미애 전 장관님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이거 조금 긴데 좀 봐야 돼요. 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글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뻗대고 가만히 있는 일본에다 머리 조아리며 조속히 알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잘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한 날, 일본은 유엔에서 징용 노동자의 유입 경로는 다양하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강제노동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미애 장관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합의가 아니에요. 이번 발표는. 일본이랑 합의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러브레터입니다. 합의한 게 아니라서 폐기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입니다. 일제는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을 만들었고 강제 동원한 160만 명의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하며 열악한 노동을 시켰으며 나중에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구실로 무참히 집단 학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엔에서 일본이 입국, 취업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인 근로참여, 전쟁 등 비상시에 부과된 노역 등으로 강제노역의 예외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 기만술입니다. 일제는 조선인을 납치, 유인 등 인간 사냥을 한 것이고 명목상 임금을 준 경우에도 밥값, 피복비로 공제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고 전시 동원이라면 동원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노예처럼 감금되어 있다가 군사보안 유지를 이유로 일본 군인에게 의해 집단 학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조종래 작가님의 아리랑을 일독하기를 추천합니다. 제12권에 이르러 읽는 내내 너무도 미통한 나머지 울음을 삼키려 해도 별로 눈물 콧물을 주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작가는 아리랑 4부 서문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용서를 빌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것인가? 일본이 독일식의 용서를 빌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는 민족적 동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유태인보다 10배가 넘는 공포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죽어갔는지를 어림 숫자도 모르면서 유태인의 비극보다 우리 자신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해방과 함께 우리 사회를 장악했던 친일파들의 득세로 일제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집단 최면을 건 탓을 꼽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확보해 미래를 개척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씀에 숙연해졌습니다. 아리랑 12권 제40 인간사냥편에는 강제노동으로 끌려가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고 아프게 그려집니다. 징용을 너무 마구잡이로 많이 끌어가 농촌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또 징용대가 나왔다. 전시체제, 이륙 군성산하, 노무보국회 동원부장 이시바시가 김재읍에 나타나 지시했다. 지금부터 지시하는 것을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지금부터 사냥할 징용 숫자는 300명이다. 1개조씩 4명으로 편성하여 이틀 동안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각각 1개조의 책임 할당량은 75명씩이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조선인 경찰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같은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여 사정을 보아주거나 임무 수행을 철저히 못할 시는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이시바시는 소리침과 동시에 칼을 휙 뽑아들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임무는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의 칙령을 받들고 대일본제군 육군성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명심하라.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육군성은 징용자들을 화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부터 남자는 눈에 띄는 대로 사냥하라. 제군들 임의대로 선별하지 말고 무조건 사냥해서 차에 태워라. 선별은 차후에 내가 한다. 지금부터 1개조씩 각 마을로 분산하여 사냥을 개시한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오후 5시 정각에 이 지점에 재결집한다. 이상.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마차를 타고 용물을 보러 가다가 동네 길을 걷다가 남자들은 나이 불문, 병약자 불문 모두 사냥감이 되었다.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집집마다 여자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징용 방법은 원래 두 가지였다. 첫째는 건달패인 낭인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였다. 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몇 푼의 전도금을 주면서 일본에 가면 돈벌이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끼웠다.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 낭인들은 탄광이나 광산, 철도공사 같은 데 팔아넘겼다. 낭인들이 받은 돈은 끌려간 사람들을 임금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감시 속에서 골 빠지게 일만 하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다. 이 방법은 벌써 1910년경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관에서 알선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국익, 군수산업체에서 필요한 조선인 노무자들을 관의 행정계통을 따라 조달하는 것이었다. 사업소, 현해 지사, 후생성, 조선총독부, 지방관서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행정 절차 때문에 노무자 조달에 3개월 이상씩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쟁은 자꾸 확대되어 가고 석탄 생산이며 군사시설 같은 것은 하루가 급한데 3개월이란 너무나 긴 기간이었다. 그래서 징용대장 이시바시가 직접 현지에서 지휘한 것처럼 육군성이 직접 조선 현지에 나와 사냥하는 세 번째 방법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자 징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 세 가지 방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제45 당신은 아는가 편에서는 일제가 강제노동에 끌려온 노무자들을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돌림병에 걸리면 매장을 해버립니다. 노무자들은 그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공사가 끝나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던 그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1,000명 전원 학살하는 잔인하고 끔찍함에는 전율마저 느끼게 합니다. 실제 지시마 열도에서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 5천여 명을 비행장 완공 후 보안 유지를 이유로 그런 식으로 집단 학살했습니다. 작가가 가장 슬픈 민족적 참상을 묘사한 장면에서 당신은 아는가로 제목을 붙였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를 질타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정부의 인사들에게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일동을 추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본의 강제징용 만행을 낱낱이 알리는 것. 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죄 없는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학살당했는지 이걸 알려야 됩니다. 명확해졌어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많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것. 와닿지가 않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단어에서 그 참혹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일부분을 읽어보니 너무나 처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죠.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언론들이 나서줘야지 돼. 강제징용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쇼츠로 뿌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이 정부 인사들에게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을 추천했는데 이들에게는 아리랑은 불온서적일 겁니다. 그리고 조정래라는 인물은 빨갱이일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님, 시대가 추미애를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악랄한 이재명 사냥, 추미애 장관님이 누구보다 분노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추미애일 겁니다. 슬슬 활동할 때가 됐다. 나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